1939년 한 과학자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봉했어요. 수신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죠. 그 편지 한 장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GPS가 작동하는 건 아인슈타인 덕분이에요. 당장 그가 세상에서 지워진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GPS는 하루에 11km씩 오차가 생기며 무용지물이 됩니다. 배달 음식은커녕 비행기나 선박 운항도 마비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광섬유, 인터넷, 마트의 바코드 스캐너, 라식 수술까지 전부 수십 년 뒤로 밀렸을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에요. 1879년 3월 14일 독일 울름에서 태어났죠. 학교 성적이 특출나지도 않았고 취리 공대 입학시험에서 한 번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1905년 이 평범해 보이던 청년이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해 아인슈타인은 무려 4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 광양자 가설, 브라운 운동 설명, 그리고 E는 mc까지요. 과학자들은 이 해를 기적의 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단순한 상상놀이가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은 이걸 반사실 역사라고 부르거든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방법론이에요.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요인이 역사를 결정했는지를 역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없어도 상대성 이론의 수학 공식은 결국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1904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핸드릭 로런츠가 이미 핵심 수학 공식 로런츠 변환을 완성해 놨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뼈대와 사실상 같은 공식이었죠. 그리고 1905년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앙리 푸엔카레도 상대성 원리를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다뤘어요. 로런츠와 푸엔카레, 이 두 사람이 이미 비슷한 지점에 도달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존재가 아무 의미 없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로런츠는 여전히 에테르라는 개념을 붙들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매질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그 에테르를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시간 자체가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훨씬 급진적인 결론으로 직진했거든요. 당시로선 미친 소리나 다름없는 철학적 선언이었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없어도 상대성의 수학은 결국 누군가 완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론이 언제, 어떤 언어로 얼마나 빠르게 세상에 퍼졌느냐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거든요. 로런츠 푸엔칼의 경로로 발전했다면 그건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수정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핵무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직접 폭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1939년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거든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만들 수 있다는 경고였죠. 이 편지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이름 하나가 루스벨트를 움직였고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만약 그 편지가 없었다면 핵분열 자체는 1938년에 이미 발견됐어요. 오토안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아인슈타인과 전혀 무관하게 이뤄낸 성과였죠. 결국 핵무기 개발은 누군가 했을 거예요. 다만 타이밍이 달랐을 거거든요. 1941년 영국의 모드 보고서가 미국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인슈타인의 편지보다 2년 늦게요. 그 2년의 차이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결말을 완전히 뒤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GPS 이야기예요. GPS 위성시계는 빠른 속도와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초씩 오차가 생겨요. 이걸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의 위치 오차가 약 11km씩 쌓여요. GPS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오차를 잡아주는 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GPS도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로런츠와 푸엔카레의 수학이 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달라지는 건 타이밍이에요. 그 이론이 공학 설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속도가 달랐을 거고, 어쩌면 GPS 시대가 10년쯤 늦게 열렸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레이저예요. 레이저의 핵심 원리는 유도 방출이에요. 빛이 원자를 자극하면 같은 방향, 같은 파장의 빛이 증폭되는 현상이거든요. 이 개념을 1917년에 처음 정식화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실제 레이저가 탄생한 건 1960년이었어요. 유도 방출 개념이 등장하고 43년이 지난 뒤였죠. 1950년대 찰스 타운스와 아서 숄로가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먼저 메이저를 개발했고, 그 기술이 가시광선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비로소 레이저가 탄생했어요. 만약 유도 방출 개념이 1930년대에 등장했다면 이 모든 흐름이 그만큼 뒤로 밀렸을 거예요. 레이저가 없다는 건 단순히 포인트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눈 수술, 바코드 스캐너, 광통신, 블루레이 디스크, 그리고 지금 AI 시대를 떠받치는 광섬유 인터넷망까지,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1917년 아인슈타인의 논문 한 편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와 AI는 어떨까요? 사실 여기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양자역학은 상대성 이론과 독립적인 흐름으로 발전했어요. 막스 플랑크,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흐름은 아인슈타인이 없었어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와 반도체, 디지털 혁명의 큰 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 모든 변화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낙관적 시나리오예요. 로런츠와 푸엔카레의 경로가 빠르게 표준화되고, 린코프스키가 4차원 시공간의 언어를 제시하면서 실제 역사와 큰 차이 없이 흘러가는 세계예요. GPS도 레이저도 핵물리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교과서에 적힌 이름이 달랐을 뿐이죠. 두 번째는 중립적 시나리오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완성이 10년에서 20년 정도 지연되고, 우주론이 제도적 학문으로 자리 잡는 속도가 느려지는 세계예요. 우주의 팽창, 블랙홀, 빅뱅 이론이 교과서에 실리는 시점도 수십 년은 뒤로 밀렸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비관적 시나리오예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학계의 분열이 상대성 이론의 표준화를 크게 가로막는 세계예요. 위성시계의 오차를 보정하는 이론이 공학 표준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스마트폰 지도는 한참 후에야 등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과학 지식 자체는 결국 도달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멈추지 않거든요. 하지만 언제, 누가, 어떤 서사로 전달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기술이 달라지는 것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철학 자체가 달라졌을 가능성이요. 아인슈타인이 바꾼 건 단순히 물리학 교과서 한 챕터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인류가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뉴턴은 시간을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흐르는 절대적인 강처럼 봤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동시성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개념을 줬거든요. 내가 지금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발상은 철학계를 뒤흔들었어요. 더 넓게 보면 아인슈타인은 과학자가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바꿔놓았어요.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록스타 과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1919년 에딩턴의 일식 관측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검증됐을 때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거든요. 과학자가 영웅이 되는 서사, 이론 하나가 세계를 바꾼다는 믿음. 그 문화적 토양이 없었다면 20세기 과학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투자도 달라졌을 거예요. 기술은 결국 따라잡혔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을 바라보는 인류의 시선, 그 철학적 감수성은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거든요. 결국 핵무기도, GPS도, 레이저도 언젠가는 세상에 나왔을 거예요. 달라지는 건 언제, 그리고 누구의 아인슈타인이 남긴 건 단순한 수식이 아니에요.
그는 20세기 과학이 나아가는 속도와 방향을 결정한 존재였거든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을 의심하고 수학이 가리키는 낯선 진실을 끝까지 믿었던 그 용기요. 그 태도가 없었다면 에테르는 한참 더 오래 살아남았을 거고 시간은 여전히 절대적인 강처럼 흘렀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아인슈타인이 어딘가에서 세계를 바꾸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1905년 26살의 특허청 직원이 4편의 논문을 쏟아내지 않았다면 물리학은 같은 목적지에 도착했겠지만 훨씬 구불구불한 길을 걸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다음 차례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역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바꿔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